안녕하세요. 트렌드마이크로 장성민입니다. 저는 오늘 기업의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많이 서비스되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의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서 꼭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될 세 가지 보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환경은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즉 애플리케이션의 런타임 환경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됐다고 볼 수 있죠. 물리적 머신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최근에는 가상 환경,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 그리고 뛰어넘어서 서버리스 환경까지 상당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최근 클라우드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한 클라우드 기반의 애플리케이션들을 이제 최근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개발하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나 도커 환경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서버리스 환경까지 확장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하고 빠르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의 런타임 환경에서 가장 큰 것들이 이제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좀 더 빠르게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는 형태, 즉 고객이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그런 부분들을 빨리 반영을 해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해주는 컨테이너 기반의 어떤 그런 서비스들이 있겠죠. 보통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 에즈 서비스, 카스라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인프라에 대한 전혀 부담이 없이 인프라의 배포라든가 인프라 환경에 대해서 전혀 문제 고려하지 않고 그냥 애플리케이션만 서비스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서비스 형태의 파스, 서버리스 환경들도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의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을 사용하게 되죠. CI/CD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커밋, 빌드, 푸시, 디플로이라는 그런 빠른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그리고 빌드, 배포 라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클라우드 서버리스 환경은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런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 자체에도 아예 코드로 배포해버리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라는 형태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그런 수동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동화된 방법으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큰 추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런 애플리케이션들도 일단 코드가 배포되고 그리고 나서 애플리케이션도 배포되는 형태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진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서 보안 고려사항을 한번 살펴보자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인프라스트럭처 에저 코드, 그러니까 인프라 자체가 코드 형태로 배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배포 문제에서 코드화되어 있는 인프라에서 아무래도 잘못된 설정이라든가 보통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제공하는 웰 아키텍트 프레임워크가 있게 되는데요. 그런 프레임워크를 제대로 반영 못하거나 또는 어떤 실수를 위해서 잘못된 오류 설정을 통해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가 배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소스 코드 기반으로 해서 아무래도 오픈소스 기반으로 최근에 이제 도커 컨테이너를 많이 사용하면서 아무래도 오픈소스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아주 쉽게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그 다음에 코드도 재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가져다가 개발을 하고 배포할 경우에 일단 취약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물론 악성 코드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물론 이 부분은 이제 개발자들의 실수인데요. 아무래도 기밀 정보나 키 정보 그리고 어떤 컴플라이언스가 위배되는 정보들이 도커 컨테이너나 또는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돼서 배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실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클라우드 환경들이 있겠죠.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 아무래도 잘못된 설정이 당연히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런타임 환경을 노리는 그런 취약점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한 어떤 악성 코드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호스트 기반, 즉 VM 기반의 워크로드를 사용했다고 하게 되면 이제는 아예 컨테이너 기반의 어떤 워크로드 환경, 그리고 워크로드 환경 자체가 코드로만 접근이 가능한 서버리스 형태의 그런 환경들, 이런 곳에서에 대한 새로운 취약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고 새로운 공격 기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서비스되는 데 있어서 크게 세 가지를 고려사항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고려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를 차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클라우드 워크로드 보안으로 시작이겠죠. 아무래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가 클라우드 워크로드의 마이그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존의 호스트, 또 기존의 호스트 기반의 애플리케이션들이 물론 컨테이너 서버리스 환경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호스트 기반의 어떤 워크로드 기반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죠.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바로 클라우드 워크로드 보안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워크로드 보안을 할 때 누구나 이제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 있을 겁니다. 바로 가트너의 클라우드 워크로드 프로텍션 프로파일이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통 가트너의 CWPP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클라우드 환경으로 어떤 그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것이 바로 가트너의 CWPP 마켓 가이드라고 볼 수 있겠죠. 가트너의 마켓 가이드 CWP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어 컨트롤 7가지 하고 그 이외에 중요한 사항들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코어 컨트롤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중요한 7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는 건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7가지 사항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좀 쉽게 보여드리게 되면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가트너의 CWPP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안티멀웨어, 그리고 네트워크 기반의 방화벽, 그리고 네트워크 기반을 제어할 수 있는 방화벽, 그리고 침입 방어, 취합적 방어, 로그 감사, 무결성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 제어, 이런 부분들이 바로 CWPP의 중요한 코어 컨트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워크로드를 기존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 갖고 있던 어떤 워크로드, 서비스에 대한 단위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갔을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바로 워크로드 보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려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을 쓰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 아주 유동적인 방법이 있죠. 효율적으로 자원이 자동으로 확장되고,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축소되는, 비용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VPC 내에서 워크로드들이 자동으로 확장되고 축소되고 할 때, 특히 이제 확장될 때 기존의 보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즉 가트너의 CWPP 마켓 가이드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기존 데이터 센터하고 동일하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첫 번째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존의 네트워크 기반으로 해서 VPC 보안을 하게 되면 워크로드가 확장될 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확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워크로드 내에서 이제 그 공격들이 내부 전파를 할 때도 막을 방법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서 워크로드 보안에 있어서는 네트워크 전입점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호스트 기반의 보안을 사용해서 가트너의 CWPP를 만족하도록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서 오토 스케일링이 일어났을 때 자동으로 워크로드가 자동으로 확장되는 때 아주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시점에서 보안이 자동화될 것이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 전파되는 공격들도 차단이 가능하고, 또한 방화벽 기반이라든가 또는 취약점 기반으로 해서 퍼지는 그런 공격들에 대해서 방화벽과 취약점 기반의 어떤 호스트 기반의 IPS 기반으로 해서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클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워크로드를 보안할 때 이제 첫 번째로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잘 안 하지만 이제 보통 책임 공유 모델, 쉐어드 리스폰서빌리티 모델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인프라 쪽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보안을 책임지고 플랫폼 이상이 되는 것들은 플랫폼 즉 운영체제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해서는 고객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하는 이점들 있죠. 아무래도 쉽게 어떤 워크로드의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고 그리고 서비스도 빠르게 애플리케이션도 빠르게 배포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겠지만 그런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또는 운영체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제로데이 취약점은 고객이 직접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아주 유명했던 그런 제로데이 취약점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취약점은 계속해서 발생을 하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뭐 2만 개 이상의 취약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기존 취약점들을 이용하는 익스플로이트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워크로드 내에서 워크로드의 확장이 자동으로 확장될 때 보안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것,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내부에 전파하는 공격들을 차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취약점들을 어떻게 우리가 쉐어드 리스폰시블 모델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제로데이 취약점과 기존의 취약점으로 발생하는 익스플로이트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가상 패치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그 서비스, 그러니까 운영체제를 사용해서 뭐 웹서버 기반, 뭐 아파치 같은 웹서버 기반으로 해서 웹서비스를 하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운영체제에 취약점이 나오게 되고 또는 아파치 서버에 어떤 제로데이 취약점이 나오게 됐을 때 그러면 그런 패치가 적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서비스하는 것을 중단하고 패치가 나오는 것을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취약점 방어의 가상 패치라는 부분을 많이 얘기하게 되죠. 즉 취약점이 나오게 되면 운영체제나 또는 애플리케이션 이런 곳에 사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취약점이 나오게 되면 그 운영체제와 애플리케이션의 벤더들이 패치를 릴리즈하기 전부터 가상 패치라는 기능을 통해서 그 취약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익스플로이트를 차단해 주는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패치한 거하고 동일한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서비스 중단 없이 이런 가상 패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또는 기업 입장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의 중단 없이 계속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고려하실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워크로드 보안을 첫 번째로 고려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데브옵스 보안에 대한 적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컨테이너 기반이나 서버리스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고객의 어떤 니즈를 반영해서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서비스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사용하시게 되고 최근에 도커 컨테이너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서버리스 환경을 사용하게 되죠. 인프라에 걱정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되기 전에 어떤 잠재적인 문제, 즉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다양한 오픈 소스들을 가져다 쓰거나 또는 코드 재사용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보안들을 실행 시간, 즉 런타임 전에 배포 단계에서 아예 애플리케이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데브옵스 보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데브 시큐리티 옵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그 배포할 때 실질적으로 오른쪽에 보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런타임이 아니라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에서 보안을 적용하는 방법들, 즉 그 코드화된 인프라에 대한 것들을 체크하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빌드 단계, 커밋, 빌드, 푸시, 디플로이 단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검증하고 그 검증된 애플리케이션만 배포하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이 바로 데브 시큐리티 파이프라인 보안 적용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4단계를 보게 되는데요. 데브옵스 파이프라인 4단계에서 일단 빌드할 때 실질적으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배포 전에 이제 레지스트리에 넣는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을 좀 스캐닝을 한다고 얘기를 보통 하죠. 스캐닝을 통해서 도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커 이미지 같은 거를 스캔하거나 또는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 오픈소스 자체에 취약점이 있는지를 스캐닝하고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저 파이프라인은 연속성 있게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레지스트리에서도 한 번 더 검증을 통해서 어떤 취약점 그리고 악성 코드 그리고 어떤 컴플라이언스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또는 어떤 기업 컴플라이언스 위배되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을까 또는 어떤 비밀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가를 뭐 체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개발자가 어떤 이제 소스 코드를 관리하는 이제 리포지토리에서 데브옵스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레지스트리에 등록이 되고요. 그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것들이 이제 다양한 환경 형태로 배포가 되겠죠. 뭐 호스트 기반으로 배포가 될 수도 있고, 호스트 기반의 도커 환경 또는 서버리스 환경 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컨테이너 기반의 그 어떤 서비스라든가 쿠버네티스 형태의 서비스 그리고 서버리스 환경까지도 배포되는 것이 이제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빌드하고 실질적으로 레지스트에 등록됐을 때 앞 밑에 보시는 것처럼 안전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해서 악성 코드라든가 또는 취약점 그리고 오픈 소스에 대한 어떤 취약점이요 그리고 악성 컨텐츠라든가 또는 컴플라이언스 이런 것들을 어떤 이제 정해진 것들이 이미 정해진 것들이 아니라 개발자들이 또는 보안팀이 어떤 야라 기반의 룰을 통해서도 검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애플리케이션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그 부분 안정이 보장된 애플리케이션 배포하는 것이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바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런타임 환경에 대한 보안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처럼 계속 기존의 호스트 기반의 컨테이너 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아예 컨테이너 기반의 서비스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서버리스 환경에 대한 보안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새로운 애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배포되는 서버리스나 이제 컨테이너 에이저 서비스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전통적으로 애플리케이션 보호하는 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호스트 기반으로 해서 워크로드 기반으로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겠지만 이런 컨테이너 플랫폼이라든가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그 플랫폼 그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아예 호스트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호하는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먼저 이제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컨테이너가 배포되는 단위가 이제 포드라는 형태로 배포가 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의 포드가 이제 클러스터로 구성이 되는데 그런 클러스터 환경에서 클러스터당 보안 컨테이너를 하나 배포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클러스터 내에 있는 모든 컨테이너로 이루어진 포드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아예 컨테이너 자체를 배포할 때,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보안 기능을 추가해서 보안 기능을 아예 애플리케이션 자체에 인베드 시켜서 같이 보호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또한 이제 이런 서버리스 같은 경우에도 서버리스 같은 경우는 아예 애플리케이션 자체의 보안 코드를 내재시켜서 같이 부스트랩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실행될 때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자체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최근의 애플리케이션의 가장 보호 방법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에 배포하실 때 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으로 해서 배포 라인을 사용해서 배포하실 때 기존 호스트 기반으로 배포하실 때는 워크로드 기반 형태로 보호하시면 되실 것이고요. 그리고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의 보안을 적용하게 되죠. 그런 후에 이제 새로운 워크로드 타입들, 그러니까 컨테이너 에이저 서비스나 또는 서버리스 환경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에이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포드 기반으로 만들어진 어떤 포드 기반의 하나의 클러스터에 보안 컨테이너를 배포한다거나 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예 애플리케이션 자체에 보안 기능을 인베드 시켜서 같이 부스트랩 시켜서 배포하는 방법들을 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호스트 기반에서 새롭게 컨테이너 에이저 서비스라든가 서버리스 쓸 때는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런타임 애플리케이션 세버 프로텍션이라고 해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면서 자체적으로 보안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게 하는 것이죠. 그게 예를 들자면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사용자가 주고받는 데이터들을
검증한다거나 또는 그래서 페이로드를 검사를 한다거나 우리가 또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인젝션 기능들, 인젝션 공격들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기능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아예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서 API 레벨에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들이 바로 런타임 애플리케이션 셀프 프로텍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런타임 애플리케이션 셀프 프로텍션이 이제 최근에 이제 서버리스 환경이라든가 또는 컨테이너 애저 서비스 환경의 애플리케이션 자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환경을 사용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도 이런 보안 기능들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꼭 고려해야 될 세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워크로드 보안을 시작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배포하기 전에 보안성을 검증하는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에서 보안 방법, 그리고 새로운 워크로드 타입들, 컨테이너 애저 서비스라든가 서버리스 환경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트렌드마이크로의 클라우드원 제품을 통해서 고객들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트렌드마이크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딥시큐리티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클라우드에서 가장 최고의 리더 자리를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트렌드마이크로가 전체적으로 모든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올인원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새롭게 출시한 것이 바로 트렌드마이크로 클라우드 원이고요. 벌써 2년이 됐는데요. 이 트렌드마이크로 클라우드 원은 딥시큐리티의 새로운 이름 워크로드 시큐리티부터 시작을 해서 컨테이너 시큐리티,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를 포함해서 7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트렌드마이크로 클라우드 원입니다. 각각의 기능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원 워크로드 시큐리티는 잘 아시는 바로 딥시큐리티입니다. 가트너의 CWPP의 코어 컨트롤을 완벽하게 만족하는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호스트 기반으로 해서 고객들이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하실 때, 특히 클라우드 워크로드 환경으로 이전을 하실 때 쉐어드 리스폰서빌리티 모델을 위해서 모든 보안 기능들을 책임져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가트너 CWPP 기반으로 해서 워크로드의 통합 보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워크로드 시큐리티, 그 딥시큐리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딥시큐리티에서 고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취약점 대응 부분이죠. 그래서 클라우드 워크로드 시큐리티에서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취약점이 나왔을 때, 또 패치가 릴리즈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취약점에 룰 기반으로 해서 어떤 그런 룰 설정을 해주게 되죠. 룰 기반으로 해서 그 취약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익스플로이트를 다 차단하게 되죠. 이 트렌드마이크로 클라우드원 워크로드 시큐리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이 가상 패치는 서비스 중단 없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고객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떤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 운영체제나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서비스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가상 패치 기능을 쓰게 되면 취약점으로부터 아주 자유롭게 서비스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워크로드 시큐리티의 가상 패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딥시큐리티가 가장 많은 플랫폼을 지원하시는 것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트렌드마이크로 클라우드 워크로드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도 딥시큐리티하고 동일하게 10,000개 이상의 플랫폼을 지원하고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과 API 기반으로 자동화된 방법으로 인터그레이션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컨테이너 시큐리티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에 보안을 적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클라우드 컨테이너 시큐리티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제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애저 서비스들, 카스 환경에서 보안 컨테이너를 배포해서 클러스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이 바로 클라우드 원 컨테이너 시큐리티입니다. 컨테이너 시큐리티는 이제 주요 3가지 기능을 볼 수 있는데요.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에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이제 스캔을 통해서 악성 코드라든가 취약점들을 검색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문제가 있는 컨테이너들이나 애플리케이션들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실질적으로 배포가 됐을 때는 런타임 환경에서는 이제 런타임 환경에서 어떤 컨테이너 기반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컨테이너 시큐리티입니다.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바로 애플리케이션 자체에
보안 기능을 같이 부스트랩 시켜서 애플리케이션 실행되면서 스스로 보안 기능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앤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서버리스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서버리스 환경이라든가 또는 컨테이너 자체, 컨테이너 서비스 또는 호스트 기반의 컨테이너에서도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앤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가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참 오랫동안 고객들이 많이 이제 요청했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이거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바로 스토리지 서비스죠. 예를 들면 이제 뭐 S3, 블락, 클라우드 스토리지라고 같은 클라우드 기반의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해서 악성 코드를 스캔하는 부분을 많이 요청을 해오셨는데요. 이 클라우드 앤 파일 스토리지 시큐리티는 바로 이런 클라우드 전용 오브젝트 기반의 버킷 기반의 그런 그 파일 스토리지에 대해서 악성 코드들을 스캔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버킷을 격리하고 그래서 해결할 수 있도록 코드 기반으로 해서 데보스 파이프라인이나 또는 애플리케이션 자체에서도 스토리지를 사용할 때 자동으로 스캔하는 기능들을 갖고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파일 스토리지 시큐리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 클라우드원에 같이 이제 포함된 바로 오픈소스 시큐리티인데요. 이제 스닉이라는 회사의 오픈소스 시큐리티의 인텔리전스와 기능들을 저희가 가져다가 고객들이 사용하시는 애플리케이션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사용되는 오픈소스들에 대한 취약점들을 검사를 하고 그런 취약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이드해 주고요. 또 오픈소스의 라이센스들을 체크해서 실질적으로 오픈소스의 라이센스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까지 체크해서 배포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오픈소스 시큐리티, 클라우드 앤 오픈소스 시큐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포미티는 바로 그 CSPM이죠.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전체 환경에서 보안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는 컴플라이언스는 잘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제공하고 있는 그런 웰 아키텍트 프레임워크를 잘 준수해서 보안적으로 문제 없이 클라우드 환경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검사를 해주고 가이드 해주는 그런 CSPM이 클라우드 컨포미티고요. 이 컨포미티의 가장 큰 장점은 상당히 구축이 쉬워요. 계정 연동을 통해서 간단히 클라우드 전체 환경에 대한 것들의 보안 관리를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장점은 이제 비용 관리가 상당히 정확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하는 팀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 컨포미티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는 무엇이고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앤 컨포미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렌드마이크의 티핑 포인트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올려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VPC에서 10G까지 IPS 기능, 네트워크 기반에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VPC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바로 클라우드 네트워크 시큐리티가 있게 됩니다. 트렌드마이크로의 클라우드원을 사용하시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환경 전체에서 코드와 인프라 배포부터 시작을 해서 워크로드들 그리고 데브옵스 파이프라인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있는 런타임 환경에 모든 런타임 환경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원 자체는 사스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이 실질적으로 인프라 환경이 배포되는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데브옵스 파이프라인 그리고 클라우드 런타임 환경까지 애플리케이션 런타임 환경까지도 모든 기능, 모든 보안의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올인원 솔루션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취약점을 찾고 나서 그 취약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이제 배포 전에 미리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드 기반으로 된 인프라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서버리스 환경이나 또는 새로운 워크로드 타입들 그리고 기존의 호스트 기반의 워크로드들에 대해서 실행 시간 런타임 환경들을 다 보호할 수 있는 것이 클라우드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렌드마이크로는 오랫동안 클라우드 보안의 리더로서 고객들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포레스트 웨이브에서 지금까지 딱 한 번 수행했던 클라우드 워크로드 시큐리티 이벨루에이션에서 가장 최상위 리더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같은 CWPP 코어 컨트롤을 오랫동안 유일하게 만족하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브드 워크로드 보안 점유율에서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마켓쇼에서 가장 점유율을 높게 가지고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상으로 기업들이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보안을 해결할 것인가를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클라우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서비스하는 것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보안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이 보안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워크로드 보안으로 시작을 하셔서 데브옵스 파이프라인 보안, 그리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실행되는 런타임 환경을 보호하는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